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룹 계열사 간 수천억 원의 내부 거래 정황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오늘 호텔 롯데가 금융위에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증시가 중국의 MSCI 신흥지수 편입 이벤트와 미국 FOMC 회의 등 대외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 탓에 1%대 급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일부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값이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기존 아파트 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일 월요일 센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자금관리인 처제집에서 신 총괄회장의 개인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300억 원대 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하고 집중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조성한 3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 신 총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이모 씨의 처제집에서 신 총괄회장이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 30여억 원과 서류 뭉치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매년 각각 200억 원과 100억 원을 받아간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관리 임원은 검찰 조사에서 매년 배당금과 급여 명목의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그룹 계열사 간 수천억 원의 내부 거래 정황도 집중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롯데쇼핑의 4개 사업본부 중 하나인 롯데시네마의 매장 사업을 둘러싼 내부 거래를 살피고 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팝콘, 음료수 등을 파는 영화관 매점 사업 운영권을 수년간 시네마통상, 시네마푸드, 유원실업에 맡겼습니다. 이 중 시네마통상과 시네마푸드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자녀들이 전체 지분의 84%를 가진 사실상 가족 기업입니다. 유원실업도 마찬가지로 신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 씨가 60%로 최대 주주이고 나머지는 신 총괄회장의 딸인 신유미 씨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3개 회사는 수년간 영화관 내에 식음료 매장 사업을 독식했고 이런 방식으로 올린 수익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이 롯데그룹 본사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정조준하면서 재계 5위 롯데그룹이 창사 7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호텔 롯데가 상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호텔 롯데는 오늘 금융위원회에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텔 롯데는 당초 오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었지만 신영자 이사장의 면세점 납품 관련 비리 의혹으로 상장 작업을 7월 중으로 한 차례 미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호텔 롯데 관계자는 상장은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 방안에 대해 주관 회사, 감독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오너 일가를 포함해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비자금 수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롯데그룹이 창업 이래 최대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에 롯데그룹지는 일제히 휘청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대대적인 검찰 수사로 사면 초가에 놓인 롯데그룹.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롯데그룹주는 일제히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사격인 롯데쇼핑은 전날보다 5.38% 내린 21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롯데제과도 6%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 롯데손해보험 6.43%, 롯데칠성 1.8%, 롯데하이마트도 4.42% 내린 채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롯데푸드와 롯데케미칼도 각각 2.65%, 3.91% 떨어져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방위 검찰 조사에 신동주, 동빈 형제 간 경영권 분쟁까지 또다시 불거지면서 올해로 예정됐던 호텔롯데 상장이 불확실해졌고 롯데케미칼은 미국 석유화학 회사 엑시올 인수전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룹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상황에 직면한 롯데가 그간 성장을 위해서 하려던 시도들을 접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돼 올랐던 주가는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 상장 계열사 9곳의 주가가 모두 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주가에 대한 전망도 암울합니다. 사실상의 지주사격인 롯데쇼핑은 향후 호텔 롯데 상장 불확실성으로 지분가치 재평가가 어려워지게 되고 올해는 수사 진행의 시간 소요라든지 호텔 롯데 상장 불확실성 그리고 핵심 계열사의 실적 부진이 함께 겹치면서 이미 지난해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형제 간 진흙탕 다툼과 그룹사 국정 논란 등으로 주가 급락을 겪었던 롯데그룹주가 올해는 대대적인 검찰 수사 암초를 만나 먹구름이 잔뜩 끼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회계장부 분석 내용 등을 토대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 김수창 변호사는 호텔롯데 회계장부 분석 결과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했다며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우리가 가진 자료로 행동에 들어갈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회계상의 문제를 바탕으로 신동빈 회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추가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계장부 분석 내용을 이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공개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진행 방향에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달 말로 예정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신동빈 회장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해 비판 여론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급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날보다 38.57포인트 내린 1979.06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66억 원, 737억 원어치를 동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고 개인이 홀로 1,73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2.49%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주 다수가 일제히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11.20포인트 내린 695.61에 마감하며 동반 급락했습니다. 이는 오는 15일 발표되는 중국 A주의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지수 편입 여부와 내일로 예정된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탓입니다. 이에 더해 23일 예정된 브렉시트 투표를 둘러싼 경계심도 다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남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값이 호황기를 누리며 역대 최고점을 찍었던 2006년에서 2007년 수준에 육박하는 모습입니다. 강남 재건축발 상승세가 인근 아파트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권의 재건축 분양가가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데요. 네. 다음 달 일반 분양 예정인 이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이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DH 아너힐즈의 평균 분양가가 4,5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테라스 형태의 세대는 일부긴 하지만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저금리 탓에 은행이나 증권 등에 머물렀던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단지가 안전자산처럼 통하고 있어 매매 문의가 늘고 있고 또 아파트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 엄청난데요. 이 강남 재건축 상승세가 다른 재건축 단지로도 좀 확산이 될까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76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5월 13억 2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2006년 12월 역대 최고가인 13억 6천만 원에 육박한 것입니다. 또 양천구 목동 7단지 아파트 전용 66제곱미터는 지난 4월 7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고점을 기록했던 2006년 11월 8억 원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 강동구 둔촌동 주공 3단지 102제곱미터는 현재 7억 9천에서 8억 원을 호가하고 있는데요. 또 이 밖에도 압구정 일대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는 최근 가격이 최고 1억 원가량 급등하면서 전용 115제곱미터의 호가가 1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15억 3천만 원인데요. 2010년 최고가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자, 엄청난데요. 그럼 이런 분위기가 이제 기존 아파트 시장까지도 영향을 줄까요? 네. 이 부동산 업계에선 강남 재건축 상승세는 인근 일반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강남 재건축 고분양가 탓에 비싼 돈을 주고 못 들어간 수요들이 일반 아파트로 눈을 돌릴 것이라면서 이 같은 수요들로 인해 일반 아파트 값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남 재건축 강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이 전문가들은 당분간 재건축 단지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투자 수익을 엿보거나 분양권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편에선 단기 가격 급등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 분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마친 후에 이 매도자가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까지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운영하는 레이싱팀 현대월드랠리팀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인 2016년 월드랠리 챔피언십에서 개인 부문 1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제조사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올해 연말 종합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월드랠리팀이 올 들어 두 번째 챔피언을 배출했습니다. 현대차 월드랠리팀 소속인 티에리 누빌은 지난 9일부터 12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샤르데나 랠리 개인 부문에서 1위를 거머쥐었습니다. 경기 첫날 6위로 출발한 누빌은 둘째 날 1위에 오른 뒤 막판 선두를 지켜내며 폭스바겐의 야리마티 라티빌라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로써 올 4차전 헤이든 패든의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로 개인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8개 팀이 겨루는 제조사 부문에서도 폭스바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가장 혹독한 모터스포츠라 불리는 월드랠리 챔피언십 무대 제패를 가시권에 둔 셈입니다. 월드랠리 챔피언십은 1년간 4개 대륙에서 총 13번의 경기를 펼쳐 최종 순위를 정하는 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서킷이 아닌 아스팔트 도로는 물론이고 자갈밭, 고지대 등 각종 악조건을 갖춘 비포장 도로에서도 경주를 펼쳐 차의 성능은 기본이고 드라이버는 극한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같은 혹독한 월드랠리 챔피언십 무대에서 현대차가 우승을 노릴 수 있게 된 1등 공신은 신형 i20 랠리카 덕분입니다. 신형 i20 랠리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럽 현대모터스 스포츠법인 모터스포츠 전문 엔지니어와 남양연구소 전담 엔지니어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기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석유화학 업계는 주기적으로 정기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어질 SK이노베이션의 정기 보수 현장에 박미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공장. 약 830만 제곱미터 규모의 100여 개 첨단 자동화 공정과
8개 자체 부두시설을 갖춘 곳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곳에선 전체 21개 공정 중 13개 공정에 대한 정기 보수를 진행 중입니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통상 매년 8개에서 9개 공정에 정기 보수를 실시했으나 최근 1, 2년 사이 울산 아로마틱스, 넥슬랜 등 신규 공장이 들어선 데다 올해 보수 주기가 겹친 공정이 많아지면서 보수 공정 수가 13개로 늘었습니다.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재고를 확보하고 있고 또 혹시 모를 재고평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이번 정기 보수에는 530억 원의 비용이 투자됩니다. 150여 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작업을 벌여 하루 투입되는 인력만 최대 5천 명에 달합니다. 정기 보수가 진행되는 연말까지 모두 27만 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으로 조선업 불황 등으로 침체에 빠진 울산 경제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 보수 기간에는 공정 가동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는 만큼 석유 화학 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제품별 시황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기 보수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사상 최대 정기 보수를 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안전을 제1의 기준으로 삼고 3월 정기 보수를 시작한 이래 무사고 무재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지난주 전산 통합을 계기로 하나의 은행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KB하나은행이 중복 점포 47개를 통폐합합니다. KB하나은행은 오늘 통합 출범식을 가지고 글로벌 인류 은행으로의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은 저희 KB하나은행이 진정한 원뱅크로 거듭나고 뉴 하나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KB하나은행이 오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하명주 KB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뱅크 뉴스타트를 선언했습니다. KB하나은행은 전산 통합을 시발점으로 점포 통합과 해외 진출 등 구조 개편에 나섭니다. 우선 전산 통합으로 모든 영업점에서 같은 업무를 볼 수 있게 된 동일 지역 내 중복 점포 47개를 연내에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3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산 통합으로 KB하나은행은 1,500억 원의 전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은행의 강점인 자산관리 업무와 외환은행의 강점인 외국환 수출입 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원뱅크로서 통합 시너지를 창출하고 KB하나은행은 전산 통합으로 보류했던 온라인 전용 상품을 내놓는 동시에 비대면 채널 영업 경쟁력을 강화해 KB국민은행을 제치고 국내 1위 리딩뱅크로 올라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해외 시공감리와 컨설팅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얀마와 에티오피아 등에서 총 7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건설 공사를 따냈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해외 사업 수주에서 연이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미얀마에서 500만 달러 규모의 에인두 까까렉 시공감리 사업과 에티오피아에서 260만 달러 규모의 아감사 불의 도로 설계, 시공감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베트남에서 195만 달러 규모의 벤룩 빈주안 구간 타당성 조사, 컨설팅 용역권도 다음 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세 곳의 사업 모두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고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에서는 일본, 스위스 등 업체와 경쟁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기술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미얀마는 중국, 태국 등 아세안을 잇는 지역적 요충지이자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투자처로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던 현지 시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처럼 원활한 해외 사업 추진은 작년 서울 세계도로대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덕분입니다. 또 세계 각국의 장차가 면담과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구축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 역시 큰 보탬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서울 세계도로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도로대회를 통해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로공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도로사업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적극 수주를 넓혀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LG화학이 중동에서 대규모 수처리 필터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중동 오만 소아르 SWRO사가 내년까지 소아르 지역에 건설하는 해수 담수화 공장의 역삼투압 필터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아르 SWRO사는 세계적인 해수 담수화 플랜트 업체인 스페인 발로리자 아구아가 대주주로 참여한 회사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화학은 내년 말까지 약 2만 개 이상의 해수 담수화용 수처리 RO 필터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하루 동안 25만 톤의 담수를 약 80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LG화학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다른 중동 국가에서의 추가 수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과잉 진료가 빈번한 보장 내역을 뺀 대신 보험료를 40% 낮춘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될 전망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원래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자가 보장 내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본형 플러스 다양한 특약 방식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은 보장하는 대신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약 40% 내린 상품입니다. 다만 기본형만으로는 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근골격계 치료, 수액주사 치료 등 세부 항목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해당 특약의 보험료만 오르는 구조입니다. 한국GM이 안전과 편의 사양을 높인 2017년형 더 넥스트 스파크를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쉐보레 스파크는 실속 있는 LS 베이직과 벤 베이직 트림이 추가돼 구매 진입 가격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LS 베이직 모델의 경우 999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형에는 8개의 에어백과 함께 경차 최초로 차체의 71.7%의 고장력 강판을 사용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한편 쉐보레는 6월 한 달 동안 50만 원의 현금 할인 또는 1.9%의 초저리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26,607가구가 입주를 시작해 7월 입주량 기준으로 2004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헌혈자는 308만여 명으로 지난 4년 새 헌혈자가 17.8% 급증했습니다. 또 헌혈자 10명 중 8명은 10대에서 20대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달 말 출시하는 10세대 신형 E클래스의 차량 등급 평가를 최근 보험개발원에 신청했습니다. 이 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수입차 업체들이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수리비와 부품비를 자발적으로 낮추게 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내일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서 후덥지근하겠고요. 또 강한 햇볕으로 인해 전국의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남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또 안정된 고기야권 내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9도, 춘천 31도 분포로 30도 안팎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반면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을 받아 한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 속초 울진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3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 내륙 지역으로는 오후에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으로는 흐려져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도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인데요.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한낮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셋째 주 첫날인 오늘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모두 급락하며 한 주의 장을 열었습니다. 이 영국의 브렉시트 우려가 유럽과 미국 증시를 끌어내린 데 이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이번 한 주 대외 변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